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는 서동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러시아의 싱크탱크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싱크탱크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싱크하고 탱크 같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보통 두뇌 집단 또는 전문 연구 집단 또는 전문 연구 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른쪽 화면 보면 여기 브루킹스에서 나와 있는 최근 그 홈페이지 모습이 보입니다. 브루킹스는 대표적인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이죠. 코비드 19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죠. 네, 싱크탱크라고 하면 정치 외교, 군사 안보, 경제, 기술, 사회문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연구하거나 이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하는 기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 사회에 대한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정책연구소를 일컫기도 합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게 되면 채덤 하우스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그 싱크탱크가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비드 19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싱크탱크를 탐방해야 될까요? 지금 세계를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짓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거고, 신냉전 또는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든지 세력전이와 복합적 상호의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AI, 빅데이터 아니면 드론, 3D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듯이 코비드 19 이라고 하는 신흥안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싱크탱크를 통해서 글로벌 국제질서의 재편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익혀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국가 생존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도 살펴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각 나라의 정책 방향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싱크탱크를 갖다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 러시아에 있는 싱크탱크들을 한번 배낭 메고 가듯이 탐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그 국제 질서에서 관심 갖고 있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러시아, 미국, 그리고 중국입니다. 소위 러미중 삼각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서 앞으로 푸틴 대통령,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 당선자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있어서의 삼각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과 러시아 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북방정책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신동방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저희들 그 신북방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 보면, 대상 국가는 러시아 외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국가, 그 다음에 카프카즈에 있는 3국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벨라루스, 그 다음에 몰도바 등 이 동유럽 국가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두 총 14개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은 북방 항로를 포함해서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9브릿지 9개 다리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간략하게 여타 나라들은 누가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싱크탱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싱크탱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략문제연구소가 있고요. 브루킹스 연구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이 있고, 윌슨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교관계위원회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간단하게 제가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구나 라고 느낌만 좀 알 수 있도록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CSIS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브루킹스 연구소입니다. 이쪽 그 연구소에서는 역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 파운데이션에서는 왼쪽에는 옛날 4월 달에 한 것인데 거기는 트럼프에 관한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최근 다시 3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코비드 19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11월 17일 날 발표된 것인데, 여기에는 미국 국력 지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안보에 관한 그런 견해라든지 연구를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모습이 2021년도 미국 국력지수와 관련된 그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윌슨 센터나 CFR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한쪽은 시진핑에 대한 모습, 또 오른쪽에서는 코비드 19에 대한 모습들이 여러 개 다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소로서 애틀란틱 카운슬이 있는데요. 이 애틀란틱 카운슬 역시 국제 문제를 갖다가 다뤄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싱크탱크입니다. 중국 싱크탱크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한국국제관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사회과학원, 또 국무원발전중심, 또 중국공산당 중앙당교라든지 중국문제연구원, 그 다음에 중국사회과학원, 이렇게들 여러 개의 그 싱크탱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프레지던셜 일렉션 2020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 싱크탱크 때 미국에 이번에 있었던 대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싱크탱크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각국의 국익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사고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영국 싱크탱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게 되면 루시라고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IIS라든지 채덤하우스 등 영국의 싱크탱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개 소개하자면 먼저 II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입니다. 더 밀리터리 밸런스라고 하는 군사 관련 또 군사 무기 현황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책자를 발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데요. 여기는 1920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면 IMF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국제기구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를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자료 찾는 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맨 처음에는 이제 정부 기관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싱크탱크, 미디어,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저널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gov.ru 해갖고 러시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갖다가 소개를 했고요. 또 크렘릴린 RU 해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여러분이 푸틴 대통령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ru 해가지고 외교부하고 국방부에도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요걸 통해서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다시 싱크탱크들이 있는데, 그 싱크탱크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 홈페이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왼쪽 편에 러시아의 그 공식 홈페이지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쪽 구조를 보게 되면 러시아답게 생겼죠. 쌍두 독수리 보이고, 오른쪽에는 또 러시아 국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열되어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러시아의 정치체제와 권력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여기가 국가안보회의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도 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집권을 했어요. 2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이 2024년이고요. 금년도 7월 달에 헌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6년씩 2번을 더 공식적으로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더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2036년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2018년부터 푸틴 집권 4기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푸틴 집권 4기는 기존의 러시아가 새로운 발전을 갖다 모색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게 되면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날 연례 교서라고는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2018년도 3월 1일 날 한 것인데, 그 오른쪽 화면에서 보듯이 여기에서는 새로운 군사 무기, 러시아가 군사 강국으로서 보이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실제로 비디오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들은 소위 2024년까지 러시아가 다시 GDP 전 세계 5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라든지 이런 그 국가 운영의 어떤 비전도 제시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강대국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이 돼서 현재 러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 안보 또는 군사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이나 그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갖다가 재현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그 대외 정책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죠. 국제 환경을 보고 또 대내 정치 환경도 일단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각, 소위 그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권력 기반, 또 이 소위 지배 엘리트들이 어떤 식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또 다른 박자로서는 국가 비전 또는 국가 목표 플러스 그 다음에 국가 능력, 국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속에 소위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소위 대외 정책, 국가 이익을 최대로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러시아의 대외 노선은 여러 가지 성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으로서의 정상화 전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편승하고 또 나름대로 미국과의 균형을 취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라시아 경제 통합을 강화시켜 나가고 대유라시아주의를 갖다가 표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레이터 유라시아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 바로 우리 한국과 연관되는 중요한 그 부분은 바로 신동방 정책 그리고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러시아의 싱크탱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싱크탱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군사 안보하고 외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좀 관심 갖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싱크탱크들을 몇 개 좀 추출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메모가 있고요. 이메모는 소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건 러시아 전략문제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러시아 카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RIAC, 리악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 캐나다 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그리고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메모의 건물입니다. 약간 언덕바지 위쪽에 있는데 이렇게 밑에서 찍으니까 아주 더 크게 웅장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군요. 이거는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입니다. 1956년도에 창설이 됐으니까요. 지금 64살이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300여 명의 이상의 연구원들이 이 건물에서 열심히 연구에 몰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프리마코프 연구소 이렇게 개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마코프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소장을 지내는데 옛날에 총리도 했고 또 특히 1996년 1월 달에는 외무장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펼쳐나가는 가장 기반이 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분을 기려서 프리마코프 연구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헌정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세계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싱크탱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실리
미에프라고 부소장님이세요. 그분하고 우리 그 국민대 랑코프 교수님이 회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또 다른 그 모습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현재 외무장관이 이 이메모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와서 참석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야코블레프, 그 다음에 프리마코프, 그리고 현재 소장으로 있는 알렉산드르 딘킨 소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은 이 프레스 센터 해가지고서 실제로 이 알렉산드르 딘킨이 인터뷰하고 이런 모습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이쪽에서 발간하는, 역시 싱크탱크 하면 보고서를 통해서 그 밖으로 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저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거기서는 각종의 여러 가지 학술 세미나, 정책 세미나, 비공개 세미나, 이렇게 사람 미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메모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12월 1일 날 나토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회의한 것 중에 주제가 바로 2030 나토의 이니시어티브였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바로 러시아에 있는 이메모 싱크탱크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외교정책 방향을 어떻게 탐구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살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모에서 발간하는 출간물들인데, 특이하게 오른쪽에 보면 중국 저작물도 있죠. 또 시풀이라고 스웨덴에서 나온 것도 이쪽에서 발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다뤄보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습은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하고도 그러면 이메모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으로 있는 분이 바실리 미에프라고,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 봤던 그분이 바로 여기에 책임자를 맡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알렉산더 페도롭스키라고 한반도 문제 또는 통일 문제에서 관심 갖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쪽에는 크게 봐서 센터들이 있는데, 중국 센터가 있고요, 일본 센터가 있고, 그리고 역시 아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싱크탱크하고는 소위 국립외교원하고 통일연구원,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서로 교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리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리스는 러시아 전략문제연구소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미하일 프라드코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은 전 해외정보부장이기도 하고요, 총리를 지냈습니다. 굉장히 권력이 좀 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연구소는 크렘린 산하의 행정실에 있는 산하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까 국가안보회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라든지 대외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크렘린하고 맞닿아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러시아 자막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볼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 자막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쪽에 보게 되면 프라드코프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그런 사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리스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 연구소의 위상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연구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 그리고 러시아와 타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수준이라든지 지역 수준에 있어서의 최근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모습들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이 세계적인, 아까 지정학의 귀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사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전략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심도 깊게 탐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테러리즘이라든지 분리주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중국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좀 담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왼쪽에는 노드스트림 2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독일과 함께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건데 그 연결하는 문제도 여기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하고 트럼프 간에 있어서의 미국 대선 문제에도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란과 관련된 물류인데요. 이런 파트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중요한 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리악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소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러시아 외교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2일 날 창설이 됐는데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조사 연구, 그 다음에 교육 개명, 그 다음에 소통과 공동활동, 국제활동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도 역시 그 체스판이 하나 보이죠? 근데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 간에 있어서 삼각관계를 갖다가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최근에 나와 있는 코비드 19이라든지 G20에 따른 세계의 정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U하고 벌써 10년 뒤가 될 수 있는 2030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탐구하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와 미국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이것이 하나의 그 전환점을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탐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악 같은 경우는 아까 미국을 싱크탱크 하나 소개했었죠. CSIS라고 거기와 조인트해서 조인트 리포트도 얼마 전에 바로 지난 9월 달에 발간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룬 주제가 아주 흥미를 끄는데요. 첫 번째는 암스 컨트롤, 그 무기 통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간에 있어서의 어떤 라이벌 관계 문제 그리고 북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지 중의 문제라든지 미국과 러시아 간에 있어서의 글로벌 이슈, 지역 이슈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악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리악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최근에는 국제회의 아니면은 여러가지 정책 세미나도 전부 다 줌 또는 이런 그 웨비나 형식으로 해갖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소에서도 바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미국 대선 이후에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서로 라운드 테이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 나오는 그 학자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주한 러시아 대사를 했던 글렙 이바시엔초프 대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주요 간행물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한국 간의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갖다 어떻게 발전시킬까라고 하는 것도 정책 보고서로 이렇게 나왔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조금 더 큰 화면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소개하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리악에서는 한때 우리 그 서울대하고의 공동 작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도 필자도 강사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악하고 서울대하고 그것도 공동으로 해가면서 이런 그 정책 관련된 책자도 발간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스크란이라고 해갖고 미 캐나다 연구소라고 했는데요. 이게 모스크바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국하고 캐나다 문제를 함께 다루는 그리고 또 미국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1967년도에 창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토프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거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로 오른쪽에 나왔듯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를 갖다가 다루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역시 미국 선거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문제 또는 북미 간의 문제도 여기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예전에 서로 만나서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서로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서로 건배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하고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한반도 문제 해가지고서 지난 10월 27일 날 했고 또 10월 7일 날도 했네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반도 문제하고도 관련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렉산더 가브예프라고는 젊은 박사인데, 이 박사들 역시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서 이 한국과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극동문제연구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역시 극동문제연구소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이쪽 지역을 더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소장님이 바뀌었는데 알렉세이 마슬로프라고 이 교수님께서 3월 달부터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학자들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여기에는 한국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연구센터, 일본연구센터 이런 것들도 좀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기서 보듯이 동방, 그러니까 극동문제라고 하는 이런 그 저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그 중국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이런 식으로 탐구하고 자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는 이쪽에 한국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매년 서로 학자들이 오고 또 다음번에는 가고, 이번에는 코비드 19 때문에 하지를 못했지만 이렇게 서로 매년 서로 상호 교환해 가면서 학술, 정기적인 국제 학술회의를 2018년도 이때 기준으로 30차에 걸쳐서 서로 교류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그 축적된 경험이 양국 관계 또는 한러 관계 발전에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러시아 싱크탱크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퀴즈를 냅니다. 이건 복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싱크탱크들, 아까 약어로 표현했고 리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무엇의 약자이며 우리 말은 무엇인지요? 또 홈페이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이 메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리악이라고 표현됐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숙제 아닌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고 배낭 메고 가듯이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러시아 싱크탱크 탐구를 통해서 전 세계의 현재 질서의 변화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해안을 갖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 정책이 서로 조화롭고 정합점을 찾아서 미래의 한러 관계가 더욱 발전돼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